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국의 이민 체계를 하루속히 고쳐야 한다며 의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민사회 봉사기관 YWCA의 35주년 기념 행사가 어제 테라스 언더파크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한기석시 유족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플로싱 먹자골목 인근의 교량공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재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뉴욕시가 자동차 보험료를 속이기 위한 타주 번호판 차량을 색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포괄 이민개혁안 상당 부분 의견의 합의를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입법까지의 길은 아직도 멀어 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의회에 이민정책 개혁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현역 군인 13명 등 귀화 외국인 28명에 대한 시민권 수여식에서 미국의 이민 체계가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오랜 기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이들을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수년간 문제를 피하기만 했지 고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최종적으로 문제를 고칠 시점이 됐다며 포괄적이고 상식적인 이민 개혁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최근 정치권의 이민 정책 개혁 논의에 대해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이제는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말 중간 선거를 겨냥해 외국계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인 공화당도 지난 대통령 선거의 패배 원인을 소수의 유권자 외면으로 인식하면서 이민정책 개혁에 적극적인 입장이어서 조만간 구체적인 입법 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초당적 이민개혁 8인 그룹을 비롯한 정치권은 포괄적인 이민정책 개혁안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종차별을 근절하고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퀸즈 YWCA가 35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 플로싱 메도우 코로나 파크에 있는 테라스 언더 파크에서는 퀸즈 YWCA 35주년을 축하하는 기념 행사가 열렸는데요.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퀸즈 한인사회와 이민사회의 대표적인 봉사기관으로 자리 잡은 퀸즈 YWCA. 퀸즈 YWCA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여러 장벽을 허물고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 장벽을 깨고라는 주제로 35주년 기념 연례 만찬을 진행했습니다. 퀸즈 YWCA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ESL 클래스와 홈케어 서비스,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이민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더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는 그런 YWCA는 모든 장벽을 넘어서 영어 또 우리 그 마음이 이렇게 넓게 하기 위해서 문화활동 또 아이들이 그 어머니들의 그 기쁨이 되는 그 리드 프로그램 여러 가지를 저희 Y에서 정말 장벽을 넘는 또 장벽이 있으면 그것을 깨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념 연례 만찬에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박사가 기조 연설자로 초청됐습니다. 직접 제작한 태국 문양의 우주복을 입고 나온 이 박사는 광주 인근 시골에서 가난한 가정의 딸로 태어나 우주인이 되기까지 힘들었던 자신의 여정을 소개했습니다. 또 이 박사는 우주로 가기까지의 교육 과정과 우주에서의 생활 모습을 담은 동영상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I want to tell everybody in the school and in high school, just those kind of, it's a really great word. I look like Helen and I look like everybody. So if she can make it, why not me? Yeah, even she doesn't have that kind of rich family and then she's from really not that, kind of poor side. Because every summer I was so worried whether my house is merged down on the flood or not. And then every summer, even after getting in the university, I should call my mom whether our house is okay or not after big, huge raining. 퀸즈 YWCA는 H마트의 커뮤니티 임팩트상을, 박창조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여성권익 신장상을,
정신건강 전문가 이수일 박사에게 커뮤니티 어워드상을 수여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지난해 12월 전철역 선로에 떠밀려 숨진 고 한기석 씨 사건 기억하시죠? 한기석 씨 유족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고 한기석 씨 가족의 변호를 맡은 최른킴 변호사는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를 상대로 오늘 뉴욕주 법원에 정식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히고 정확한 청구 금액은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손해배상 소송 사전 통보서를 제출한 지 100일 만입니다. 소장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전철 안전 문제에 소홀했던 점, 전철기관사가 선로에 있는 한 씨를 보고도 속도를 늦추거나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린 점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김 변호사는 뉴욕시에서 지난해에만 전철역 추락사고로 55명이 숨지고 120명 이상이 부상당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전철역 추락사고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족 측은 또 참혹한 사건 현장 사진을 다음 날 신문 표지로 실은 뉴욕 포스트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한편 한 씨를 숨지게 한 피의자 나임 데이비스의 다음 심리는 오는 4월 25일로 잡혀 있습니다. 미국 내 한인 사회의 기부 문화는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있는데요. 비교적 종교 부분에 치우쳐 있으며 사회 부문에는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뉴욕시장 선거에서는 존 류 후보에게 많은 한인들이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류 감사원장에게 기부한 한인은 150명으로 뉴욕시 선거 캠페인 자금위원회의 최근 통계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기부금은 약 10만 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크리스틴 퀸 뉴욕시 의회 의장으로 퀸 의장에게는 30명의 한인들이 총 $10,000를 기부했으며 빌 드블라지오 시 공익옹호관은 12명의 한인들이 $12,000를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톰슨 전 시 감사원장에게는 8명의 한인이 $9,000를 기부했습니다. 공화당 후보 가운데에는 조셉 로타 전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이 유일하게 한인 후원자의 기부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슈퍼마켓 재벌 존 카시마티디스와 독립당의 아폴로 캐리언 전 브롱스 보로장은 한인 기부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편 한인 기부자들의 직업을 보면 류 감사원장에게 기부한 한인들은 주로 자영업자 등 소상인들이었고 퀸 의장에게 기부한 한인들은 주로 금융계 종사자들이었습니다. 플로싱 먹자골목 인근의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다시 재공사에 들어갑니다. 3년을 끌고 있는 이 공사가 앞으로도 언제 끝날지 몰라 지역 상인들은 이제는 할 말을 잊었습니다. 플로싱 먹자골목 인근 루즈벨트 애비뉴와 41 애비뉴 사이 149 스트리트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교량 재개통 여부가 앞으로도 당분간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공사는 마무리됐지만 최근 안전검사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재공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사업체가 부실 자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차량 운행 시 최악의 경우 붕괴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공사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교통국과 소송이 진행 중이며 소송이 마무리돼야 하기 때문에 언제 공사를 시작할지 미지수입니다. 이에 따라 먹자골목 한인 상권의 영업 타격은 계속될 것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피터구 의원실은 먹자골목을 알리는 영문 표지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냈지만 교통국 내 공공디자인위원실에서 거절당했으며 웨이파인딩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표지판 설치를 재추진하고 있으나 이것도 시범 프로그램인 만큼 역시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149 플레이스와 41 애비뉴 교차로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는 방안도 거절됐으며 149 플레이스 선상 노던 블러바드에서 바클레이 애비뉴 구간을 일방 통행으로 변경하는 안과 머레이 힐 인근에 파킹 미터기를 설치하는 안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시 자동차 보험료 전국에서 8번째로 높습니다. 뉴저지는 전국에서 15번째. 이에 비해 미시건이나 루이지애나, 켄터키 등은 대체로 보험료가 저렴한데요. 이를 악용해 꼼수를 부리는 차량 색출이 전개될 방침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높은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 타주에 살고 있는 지인의 성명과 주소로 자동차 등록을 한 뒤에 번호판을 받아 다니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다이앤 사비노 뉴욕주 상원의원은 제프리 클라인 주 상원의원과 함께 차량 타주 등록 등 보험 사기 규제 법안 상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내 주민들로부터 타주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신고해달라는 전화가 걸려온다면서 타주 등록 차량이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일자 뉴욕 포스트도 현재 뉴욕에서 운행되는 차량 10대 가운데 1대가 타주 번호판을 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지난 2010년에는 이들 때문에 다른 합법 운전자들이 2억 달러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와 주정부 입장에서도 타주 등록 차량에는 판매세, 차량 등록 수수료, 타이틀 비용 등을 거둬들일 수가 없어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벌금 부과나 독촉 등 전반적인 교통법 위반 단속 처리도 다른 차량에 비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우리의 최대 관심사 건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 건강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신적인 건강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특히 아이들의 정신적인 질환이 10명 중 2명에 달한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시 거주 6에서 12세 사이의 아동 4만 4천여 명에게서 주의력 결핍과 과잉 행동장애, 반항성 행동장애가 발견된 것으로 뉴욕시 보건국이 최근 밝혔습니다. 또 감정 조절과 집중, 대인관계 등의 문제를 보인 학생이 전체 14%에 해당하는 10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약 9%가 이 같은 정신장애를 안고 있었으며 여학생은 약 3%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치료를 받은 학생은 전체의 3분의 2였고 치료를 받은 학생에게 약 처방이 내려진 경우는 36%였습니다. 보건국 관계자는 뉴욕시 내 400개 이상의 학교에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자녀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감지되면 학교 측으로부터 도움받기를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의 정신건강협회는 어린 시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경우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은 유전적이나 후천적 어떤 충격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를 찾아야 한다며 부모들은 자녀들의 육체적인 질환과 함께 정신건강도 꼭 체크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타운의 한 컴퓨터 수리 전문 업체가 저소득층 가정을 돕기 위한 컴퓨터 기증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사랑의 컴퓨터 나누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개인이나 단체 등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를 기증하면 이를 업그레이드 시킨 뒤 필요한 곳에 기증하게 됩니다. 현재 100여 대의 컴퓨터가 기증됐으며 다음 달까지 30대의 컴퓨터가 LA 다운타운 내 노숙자 봉사단체와 시각장애인 센터 등 총 6곳에 골고루 분배될 예정입니다. 기증자들에게는 5월에 경품 추첨 행사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금 집에 안 쓰고 집이나 혹시 회사에서 안 쓰고 계시는 컴퓨터나 아니면 고장난 컴퓨터도 괜찮으니까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런 도네이션 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오후 베버리 센터 쇼핑몰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가방이 발견돼 쇼핑객이 모두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쇼핑센터 주차장에 있던 차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가방이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쇼핑센터 측은 대피 안내 방송을 내보냈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1,500명이 넘는 쇼핑객들은 계단을 통해 빠져나오느라 큰 혼잡을 빚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쇼핑센터는 5시간이 지난 후 정상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세계 3대 홍차 생산지, 홍차로 유명한 인도의 고산도시 다즐링을 소개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걷어내고 붉은 태양이 서서히 솟아오르면 칸첸중과 마칼루, 에베레스트와 같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히말라야의 최고봉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출과 세계의 지붕을 함께 볼 수 있어 추위를 무릅쓰고 365일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We have come all the way from Mumbai to see all this over here. So it's very nice. Oh, actually, it's very cold actually for us. 해발 2,000m에 위치한 인도의 고산도시, 홍차로 유명한 다즐링입니다. 인도를 식민지로 통치했던 영국인들이 여름이면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으면서 산에는 도시가 만들어졌습니다. 어딜 가도 영국식 철도와 기독교회 같은 식민 지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이곳에서 영국인들은 차나무를 재배했습니다.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차 문화가 크게 유행하며 중국으로부터 차 수입이 급증하자 영국은 중국과 국경이 접해 있는 이곳으로 중국의 차나무를 몰래 훔쳐와 차를 재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즐링의 서늘하고 안개 많은 기후 덕에 향이 좋은 찻잎이 생산되면서 다즐링은 중국 기문, 스리랑카의 우바와 함께 세계 3대 홍차 생산지로 불리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딜 가더라도 이러한 차나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차나무가 모여 차밭이 되고 차밭이 모여서 차 농장을 이룹니다. 다즐링에는 서울 여의도 면적 이상의 대규모 차 농장이 수십 군데나 있습니다. Medium March, April, May, first flush, and second June, July, August, and September, October, November. They call him the autumn plus, and 3 time harvesting. After December, January, February, they didn't have a season. 다즐링에서 재배돼 가공된 홍차는 대부분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나 일본 등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미의 유명 홍차 제조사들은 아예 다즐링에 찻잎을 독점 공급하는 직영 농장을 두고 있습니다. 다즐링 홍차라는 이름을 달고 전 세계에 유통된 홍차는 1년에 2만 톤이 넘는데 이 가운데 이곳에서 생산되는 진짜 다즐링 홍차는 그 절반도 안 됩니다. 곳곳에서 가짜를 만들어 팔 만큼 다즐링 홍차는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Typical character of the Darjeeling is a good aroma and a good taste. As you go in for a better tea, the flavor would get more intense, but when you drink it, it gets more gentle. I am in the family. I'm the 4th generation, so we've been selling teas from 8 decades now. 다즐링 인구의 40% 가량인 5만여 명이 차나무 재배와 홍차 가공 그리고 판매 같은 차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식민 지배가 끝난 뒤 영국인들은 떠났지만 그들이 심어놓은 차나무는 남아 지금도 지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인도 다즐링에서 월드리포트 조현용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달 15일 오후 11시쯤 한인 22세 정모 씨가 맨해튼 펜스테이션역에서 퀸즈 방향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열차에 탑승한 뒤 승무원에게 월 정회권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승차권은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고 정 씨는 자메이카역에서 대기 중이던 103경찰서 소속 경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검찰은 정 씨에게 2급 위조 물품 소지죄와 무임 승차죄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테너플라이 시의원 선거에 한인 박일환 씨가 출마합니다. 현재 트레이시즈루 프리홀더 보좌관인 박 씨는 테너플라이 민주당 위원회로부터 시의원 선거 출마를 권유받았다면서 테너플라이 한인 주민들의 목소리를 타운 행정에 반영하고 싶어 출마를 최종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2살 때 이민 온 박 보좌관은 뉴저지 주립 러커스대 철학과를 졸업한 후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프리홀더 보좌관에 임명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 규정은 교통사고 시 사상자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지만 앞으로는 사상자나 피해가 없더라도 반드시 현장을 떠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패트릭 갈리반 뉴욕주 상원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지난 2011년 7월 에릭 카운티 앰허스트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18세 앨릭스 라이스의 이름을 따 앨릭스 법으로 명명됐습니다. 우리 아메리카은행은 지금까지 500명의 장학생에게 총 86만 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장학생 50명을 선발 1인당 2,000달러씩 총 10만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 아메리카은행 지점이 있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12학년생으로 시민권 영주권자이며 GPA는 3.2, SAT는 1,800점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4월 19일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비와 눈이 내리는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46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린 날씨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게 쓰나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